안녕하세요. 오늘은 뇌부종 치료에 쓰이는 만니톨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개 내압이 상승된 환자를 위해 만니톨이 처방되었다. 이 약물을 사용할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맞는 것은 각 반동효과. 반동효과는 만니톨을 썼을 때 처음에는 뇌 부종을 떨어뜨려서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부종이 다시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동 효과는 맞습니다. 재사용 시 효과가 약화됩니다. 만니톨은 한번 쓰고 나서 재사용하게 되면 약효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맞고, 고삼투압 상태 유발. 소금물에 비유해서 이제 만니톨이 소금이라고 보면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농도가 올라가면서 고삼투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저삼투압 상태인 뇌 속에 있는 많이 들어있는 수분이 많다 보니까 농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 많이 있는 수분을 혈관 쪽으로 끌어당기는, 혈액 속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삼투압 상태 유발 맞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변으로 만니톨과 함께 배출하게 됩니다. 그때 소듐과 포타슘도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라 5번입니다. 만니톨이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니톨은 삼투성 이뇨제로서 그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한 이뇨제입니다. 요거로 뇌 부종이 생겼을 때 뇌의 붓기를 줄이고 심장에서 소변 배출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만니톨을 정맥 주사하면 혈액의 삼투압이 증가하면서 아까 만니톨을 소금에 비유했죠. 소금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농도가 올라가면서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 속에 있는 과도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농도가 낮겠죠.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가 낮은 뇌 속에 있는 수분이 농도가 높은 고삼투압인 혈관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개 내압이 낮아지면서 뇌 부종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니톨의 작용 기전과 삼투압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초기 반응입니다. 초기 반응은 투여 직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만니톨이 혈관 속에 들어오면 혈관 내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맞죠? 주변 조직, 뇌에서 혈액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맞죠?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서 뇌 부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초기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중간 반응. 중간 반응은 이뇨작용이 시작됩니다. 자, 만니톨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면서 수분도 함께 배출하게 됩니다. 그때 소듐과 포타슘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니톨을 썼을 때는 전해질을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점점 농축되게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시간이 지나에 따라 조금씩 혈액이 농축되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아직 뇌 부종이 다시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중간 반응까지는 그래도 뇌 부종이 다시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후기 반응입니다.
이때 반동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만니톨이 심장에서 거의 배출되고 나면 혈액 내 만니톨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배출됐으니까 혈액의 만니톨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혈관 삼투압이 더 이상 뇌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올 만큼 강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만니톨 때문에 농도가 올라갔다가 소변으로 배출되고 나니까 혈관 삼투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수분을 끌어당긴 힘이 그만큼 수분을 못 끌어당기게 되겠죠. 오히려 뇌 조직 삼투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수분이 다시 뇌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뇌 부종이 다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만니톨에서 중요한 반동 효과. 이것이 만니톨의 작용 기전입니다. 정리하면 반동 효과의 핵심 원인은 뭐냐? 삼투압의 상대적 변화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다 봤죠? 만니톨이 혈관에 있을 때는 혈관 삼투압이 높아서 뇌에서 수분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만니톨이 심장에서 빠져나가면서 혈관 삼투압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 조직의 삼투압이 더 높아지면서 수분이 다시 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투여 후에 반동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일반적으로는 투여 후 6시간에서 12시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동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는 만니톨 투여 중단 또는 감량을 고려해야 되겠죠. 필요 이상으로 반복 사용하면 반동 효과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 투여 간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장성 식염수,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니톨 대신 3% 셀라인 같은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사용하면 반동 효과를 줄이고 장기간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토닉 셀라인만 사용하는 치료도 가능한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이퍼토닉 셀라인 단독 요법이 만니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부작용도 적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반동 효과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만니톨 대신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뇌 부종이 심할 때 빠르게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 만니톨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면 다시 반복입니다. 만니톨은 혈관 속에서 삼투압을 높여주죠. 주변 조직 수변을 끌어당기죠. 심장에서 이뇨작용을 통해서 배출이 되죠. 그러면서 뇌부종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렇지만 심장에서 빠르게 배출되면서 반동 효과가 생길 위험이 있죠. 고삼투압 상태,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